안녕하세요. 첨단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김우연이고요. 오늘 1교시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에 강한 종목만 넣도록 도와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 계좌를 강하게 만들려면 어떤 종목들을 넣어야 할까요? 오늘 슈퍼맨 포트폴리오에서 수급 분석 그리고 섹터 분석의 1인자 범쌤이 그 비밀을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테마와 섹터들을 분석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강하게 만들어줄 종목들 꼽아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범쌤과 함께하는 수업 출발하겠습니다. 손실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재정비해서 수익으로 바꿔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 시장 가장 트렌디한 테마를 발굴해드립니다. 강한 종목의 매매 타점을 확실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강한 테마, 강한 종목 슈퍼맨 포트폴리오. 어흥, 으라차차. 내 계좌를 수익 나는 강한 계좌로 변화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포트폴리오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범쌤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범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영상 보니까 네. 천하장사 전문가님이랑 같이 구호 외치시더라고요. 네. 슈퍼맨 포트폴리오. 저랑도 한번 같이 외치실까요? 그러면 하나, 네. 앵커님이 슈퍼맨 그럼 제가 네. 포트폴리오? 네, 좋아요. 아, 네. 하나, 둘, 셋. 슈퍼맨 포트폴리오. 아, 네. 잘 맞네요. 처음 해보는데. 일주일에 저희가 또 한 번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는지요? 일주일에 네. 시장이 그냥 좀 즐기면서 그쵸? 요즘에 계속 좋다 보니까 좀 시장이 좀 이번 주만 같아라. 또 오늘도 또 네. 2,600선을 좀 돌파하다 보니 네.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해드릴 얘기가 좀 너무 많아요. 오, 너무 네. 많고 또 이제 제가 섹터 분석과 이제 수급 분석을 주로 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인데요. 그 분야가 지금 시장이 엄청 잘 맞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슈퍼맨 포트폴리오 업종에서 어떤 업종들을 좀 봐야 될지 또는 또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지 좀 1시간 좀 빠르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범쌤, 네.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 매매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방금 짚어주셨는데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시장 자체를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이 좀 끌고 가는 시장이 그쵸. 많았었는데 네. 요즘에는 시장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끌고 갑니다. 특히 외국인이 좀 네. 많이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주로 담는 그런 업종 자체는 한 종목씩 이렇게 담지는 않아요. 결국 이제 오. 반도체면 다양한 뭐 삼성전자도 담고 SK하이닉스도 담고 중소형 반도체도 한꺼번에 담고 오. 또 그리고 뭐 2차 전지도 만약에 담다고 하면 네. 한 종목만 담는 게 아니고 오. 묶어서 이렇게 섹터 자체를 한꺼번에 삽니다. 오. 이게 이제 외국인 수급의 특징인데 요즘 이제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계속 그쵸. 역사적으로 지금 어. 많이 사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이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오. 결국 이제 섹터 분석이 어느 해보다 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또 2019년보다 가장 중요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좀 보여집니다. 오, 네. 네. 결국 지금 시장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특징 바로 한 종목,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테마, 그러니까 한 테마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단체로 매수를 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테마주 그리고 섹터를 분석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범쌤의 말씀이십니다. 범쌤이 또 섹터 분석의 1인자잖아요. 네. 오늘 지금 시장에서 봐야 하는 이런 섹터들 좀 트렌디한 섹터 알려주시나요? 뭐 조금 유명한 섹터긴 한데 네. 그 유명한 섹터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좀 어떤 섹터들을 좀 많이 좋아하시냐면 물론 네. 뭐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이런 업종들을 좋아하시긴 하지만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외국인이 많이 사는 그런 업종들을 많이 잘 안 보세요.
아. 그냥 이제 뉴스와 이슈 매매, 뭔가 네. 이제 급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들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수급적인 과연 좀 외국인들이 어느 업종을 좀 갖고 있는지가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지금 정리를 흐름이. 하자면은 네. 봐야 되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는 섹터가 분명히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그냥 급등하는 종목들만 따라가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앞으로 매수할 그런 종목을 오늘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섹터들을 네. 지금 올라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업종들을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네. 요번 이제 삼성전자도 최근 이제 한 보름간에 좀 많이 올랐지 않겠습니까? 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분석해 보시면 당장 지금 일주일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오. 과거 한 6개월 내내 샀어요. 6개월 내내 계속 샀는데 주가가 좀 빛을 발한 거는 요번 2주간의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크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제서야 좀 뉴스가 붙으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럼 올라가지 않을 때 외국인이 같이 매집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은 그런 섹터들을 미리 선취매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하반기 이제 6월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2,600포인트를 지금 1년 만에 다시 돌파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아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시장이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거 작년과 재작년은 물론 주가의 등락폭은 있었지만 주로 개인들이 끌고 갔다고 하면 지금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 외국인이 끌고 가는 시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럼 외국인이 이탈만 없다. 외국인이 대량 매도하는 시점이 우리가 주식을 비중을 줄이는 시기인 거고 오.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막 살 때는 네. 오히려 같이 외국인이 어디에 좀 집중하는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업종들을 네. 좀 눈여겨 있게 보시면 오.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 섹터들을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금 유망하게 보고 있지만 아직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그 섹터를 오늘 수업에서 분석해 볼 예정이니까요. 범쌤과 함께 수업 끝까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슈퍼맨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간단하게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 이후에 방금 범쌤이 말씀을 해주셨던 외국인들이 지금 조용하게 계속해서 담고 있는 섹터가 어떤 섹터가 있는지 분석을 함께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범쌤, 네. 저희가 시장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600선이 딱 돌파를 한 시점에 저희 수업이 오늘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학생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네. 6월이 이제 벌써 2일인데 네. 6월 시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까? 더 갈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신 네. 종목을 당장 뭐 다음 주에 뭐 증시가 좋아진다고 해서 한꺼번에 뭐 종목들 사는 것보다는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그리고 종목들을 분할 매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6월 달은 계속 매수를 해야 될 시기다. 이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슈퍼맨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제 소통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주식은 누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봐라. 그렇죠? 외국인 수급이 지금 이탈되고 있는지 이게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계속 산다면 증시가 저점을 깨지 않고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가 뭐 금리가 어떻고 뭐 환율이 어떻고 이런 거를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추세와 수급이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점을 올해 1월 달에 2250선을 찍고 다시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밀려갈 때요. 이 저점을 깨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저점을 또 찍고 그리고 또 추세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또 꺾였을 때 저점을 여기 저점, 그러니까 2,400선을 깨지 않고 또 지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점진적인 우상향이 지금 나오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고가. 예, 올해 또 2023년도 들어와서 최고치를 2,600선을 찍은 시점에서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올라갔으니 또 눌릴 수는 있겠지만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 또 간다고 분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만약에 시장이 좀 눌려간다고 하면 외국인이 집중하는 그 섹터의 분할 매수 관점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이 떨어져도 안 팔아요. 예, 이런 시장이, 그러니까 2,550선에서 찍고 2,450선이 떨어졌을 때도 외국인이 안 팔았고, 그리고 그 매매 동향 한번 볼까요? 네. 매매 동향 보면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6월 달까지 네.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13조를 샀다고 지금 기록이 나와 있는데, 네. 대한민국이 이제 외국인 수급을 기록한 게 이제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단기간 안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12조 이상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경제도 안 좋고, 그리고 불황도 있고, 그리고 국제 정세도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결국 경기 회복 전까지 미리 선취매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실적이 안 좋지만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이제 제가 목요일 방송이었는데, 네. 목요일 방송에서 자 이게 시장을 딱 보면서 좀 이제 눌릴 수는 있겠다. 여기 이제 고점을 뚫지 못했으니까 한번 눌려간다 그러면 2,525선까지도 한번 열어둬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제가 섹터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여기까지 밀리지도 않아요. 그 말은즉슨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11선까지 밀릴 틈도 없이 계속 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결국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거를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종목들이 최근 흐름은 그 반도체 업종들만 주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그러면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그쵸. 움직이진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나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없으신 분들은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갈아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또 이런 고민이 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막상 반도체 네, 주식이 없다면은 계좌가 그렇게 시장 대비해서 강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가 지금 올라간 게 네. 딱 한 지금 보름간 그쵸, 정도만에 2주 정도 올라간 된것 같아요. 거였고, 그 한 달 전만 본다 하면 네. 또 자동차 섹터들이 매우 현대차, 그쵸. 기아차 강했었고, 그리고 또 2개월 전만 간다고 하면 뭐 포스코라든지 뭐 2차 전지 업종들이 네.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업종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업종이에요. 이전부터 많이 그쵸. 사왔던 거죠. 우리가 안 볼 때부터. 돌아가면서 뜨고 있다라는 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반도체 업종들은 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반도체 업종들을 무리하게 지금 덜컥 사는 것보다는 반도체가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은 물론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눌려갈 때 반도체를 또 사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는 업종 안에서 눌려가는 종목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종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섹터는 좀 순환 돌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섹터들을, 그 업종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그런 업종들을,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업종들, 네. 그런 업종들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여기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업종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맨 포트폴리오는 여러분들이 수익에 강한 종목만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수업인데요. 범쌤은 특히 섹터 분석의 1인자 하시다 보니까 이 테마를 가지고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한지를 분석을 해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이제 강의실이 있는데요. 입장을 해주시면은 장중에 범쌤의 지금 시장에서 강한 섹터나 테마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교육을 또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범쌤이 직접 준비를 하신 그 자료도 이 강의실에서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슈퍼맨 포트폴리오 공식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 우리가 그 평소에 쓰고 있는 톡이고요.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슈퍼맨 포트라고 5글자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 84개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슈퍼맨 포트폴리오 공식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잠시 영상 하나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범쌤과 함께 섹터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a place we can go, let it all hang 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When I think about it, make me twist and shout. Come on over, get down, shake it up. Shake it up.
슈퍼맨 포트폴리오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섹터를 분석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한번 범쌤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쌤, 저희가 오늘도 이제 수급 분석을 하면서 섹터 점수표를 좀 줘야 되잖아요. 네. 오늘 그럼 오전부터 보나요? 아니면 뭐 더 낮은 점수부터 볼까요? 여러 개 섞어서 네. 보도록 하는데 오, 네. 일단 스타트는 지금 가장 강한 가장 섹터, 강한, 예. 네. 별표 5개인 5개. 지금 반도체를 한번 네.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오늘도 반도체 업종들이 뭐 강하진 않았는데 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 1.8% 정도 올라갔습니다. 참 잘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6월 1일인데 네. 제가 13조를 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음. 삼성전자만 약 10조를 샀습니다. 와, 그쵸? 거의 거의 70%를 그쵸.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좋다라기보다는 네. 대한민국 경제를 좋게 보고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이 사는 시기가 결국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계속 10조 넘게 좀 계속 사는 구간인데 삼성전자가 계속 좀 답답했던 부분은 55,000원에서 이제 65,000원을 계속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가면 다시 밀리고 가면 다시 밀리고 이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지고 있을 때도 외국인이 안 팔았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결국 지금 와서 7만 전자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반도체에서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10조로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이 떨어지면서 10%가 탁 떨어진다고 하면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 1조 원 가까이의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오히려 주가 방어를 할 의도가 많이 보이는 지금 오. 수급 흐름인 거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질 것 같다. 어. 그럼 삼성전자가 안 떨어지면 시장은 네. 안 떨어진다. 견고할 것이다. 예, 시가총액 오. 1위 기업이고 압도적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네. 1위와 2위 격차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지금 420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이 압도적입니다. 시가총액 20%, 2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시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집중하다 보니 그러면 삼성전자는 쉽게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눌린다 그러면 과거 흐름상 한 번 정도는 눌림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저는 한 21선 67,000원 정도까지는 눌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저는 대장을 이제 한미 이제 반도체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한미 반도체가 지금 신고가 흐름이잖아요. 하고 살짝 조정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미들급 종목인데,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대형주들이 있고, 음. 그리고 중형주들. 그러면 약간 시가총액 한 1주에서 한 5조 네. 정도의 기업을 이제 포진되는 이제 중형주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종목이 더 강하게 간다. 좀 그렇게 오,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 안 빠질 거기 때문에 결국 대형주가 버티고 있으면 대장급들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어. 근데 지금 자리는 조금 그냥 고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눌려갈 때 네. 한 좀 21선 구간 저는 어. 한 24,000원 구간이면 오히려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최근 이제 가장 핫한 또 장비주가 또 HPSP예요. 진짜 잘 가더라고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 장비주들은 그러니까 최근 이제 삼성전자 올라갈 때도 크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쵸. 그게 되게 무겁게 움직였다가 이제 삼성전자 주춤할 때 갑자기 눌렸던 안 갔던 종목들이 같이 갑자기 가고. 움직이는 네.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반도체 안에서도 대형주가 가니까 못 갔던 그런 이제 부품주들 아니면 장비주들도 네. 함께 가구나. 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대표적인 외국인 수급 분석의 특징이에요. 어. 대표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안 갔던 HPS가 올라가는 흐름인데 이것도 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신고가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HPSP를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손실 중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매몰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반도체 또 좋은 뉴스 나오면 또 이제 더 미국의 간다.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인다고 하면 네.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고점이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이제 반도체는 좀 쉬어갈 때 매수 타점이 될 것 같고 네. 아까 한미 반도체처럼 이게 대장주가 맞습니다. 대장주가 맞는데 저는 26,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타점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네. 자, 반도체 종목들은 이렇게 좀 짧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네. 제가 이제 6월 달에 아직 별표는 5개가 아닌데 오.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섹터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섹터인가요? 바로 방산 섹터죠. 방산 섹터요? 방산 오, 섹터인데 좀 의외인데요? 최근 수급은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네.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한두 달 전에는. 오,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6월 달에 네. 이슈가 지금 큰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오. 그래서 이거를 좀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방산주 한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대형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방산주를 왜 제가 오늘 시장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급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방산주에서 대장주급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올해 가장 많이 산 종목 탑 10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오. 대표적으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 8위입니다. 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죠. 이게 지금 벌써 이제 올해 연초 지금 6만 원대부터 해서 지금 거의 10만 원대까지 약 한 80% 가까이 좀 그러니까요. 올라갔는데 이미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 흐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6월 달에 네. 더 강하게 간다. 그렇게 오. 보고 있는데 지금도 그럼 신규 진입은 가능하다 보시나요? 가능한데 네. 요거 말고 어. 또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인데 좀 아직 덜 올라간 그런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지금 5천억 가량이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종목 말고 최근에 LIG 넥스원, 오. LIG 넥스원이 오, 아직 많이 안 올랐네요. 아직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물론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아닌데요.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와서 네. 지금 이게 아니고 이제 5월 달부터 해서 좀 외국인들이 네. 자,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월 달부터는 좀 팔기 시작했는데 네. 5월 달 흐름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200억 거의 3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네. 기관 쪽에서도 거의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 순환이에요. 우리가 4월 달은 자동차 업종들이 강했고요. 네. 5월 달은 반도체 업종들이 좀 강했잖아요. 그럼 이제 6월 스타트가 들어왔는데 여태까지 외국인이 많이 매집한 섹터 안에서 순위권 들어가는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고 했죠. 근데 네. 너무 주가가 고점이에요. 근데 최근에 매집하기 시작한 종목이 LIG 넥스원인 거고 그러면서 이 종목이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업종들을 제가 봐야 된다라고 오. 좀 분석을 하는 그런 네. 코멘트를 좀 드리겠고 결국 재료가 뭐가 있냐면 6월 12일부터요. 네. 13일까지 터키와 우리 방사청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래서 터키에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엮일 수 있는 게 6월 당장 12일부터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7월 달은 스페인, 또 이제 8월 달은 또 다른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제 10월 달은 또 사우디아라비아. 하반기에 매달 지금 컨퍼런스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재료도 좋고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은 이 업종은 내 포트 안에 꼭 한 종목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고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급과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 아까 반도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이다 보니까 중형주 반도체들이 같이 후속으로 올라갔다는 것처럼 네.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런
방산 업종들이 올라간다고 하면 네. 중소형 방산 업종들도 같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오.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 넥스원의 협력 회사들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 필요가 있겠다. 아.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이 방산 부품, 그러니까 계열 회사라고 하는데 그 자료집을 제가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6월달에 만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없으시더라도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 이제 범프로 말처럼 네. 그런 방산 업종들이 막 올라간다 하면 이 자료집 다른 이제 안 올라간 방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어떻게 또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앵커님이 한번 네. 참여 방법 말씀해 주세요. 반도체주 이버드의 삼성전자가 강한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가 따라가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이 중소형주 반도체들이 따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범쌤이 주목하는 섹터 6월에 우리가 봐야 하는 섹터 중 하나가 바로 방산주였었습니다. 방산주에서 우리가 대표주라고 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일 텐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미 고점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쌤은 방산주 중에서도 부품 관련주 그리고 조금 중소형주를 지금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방산주 중에서 중소형주 그리고 부품주는 어떤 종목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는 잘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쌤이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게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료집을 통해서 앞으로 올라갈 방산주, 부품주 그리고 중소형주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집, 방산 관련 주요 종목들을 완전 분석할 수 있는 범쌤이 엑스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 강의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라고 5글자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방산 관련 주요 종목 완전 분석 X파일을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범쌤과 함께 슈퍼맨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을 넣어야 하는지 수급 분석 섹터 점수표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개 섹터를 봤어요. 먼저 네. 반도체 관련주는 5점이었습니다. 가장 하지만 강하니까. 네.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접근은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게 반도체 관련주였고요. 네, 그렇죠. 방금 봤던 게 방산 관련주였는데 네. 3점이에요, 이거는. 네. 3점인데 하지만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많이 갔고 이어서 따라갈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6월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범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네. 3점을 준 거고 저는 이제 6월 말 정도 가면 아마 별표가 4개에서 5개가 되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리 좀 오. 설명을 드린 거고 네. 그래서 자료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주도하는 업종은 이거지만 네. 반도체가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반도체는 지금 고점에서 눌려갈 때 당연히 매수 타점이 나오겠죠. 네. 하지만 눌려갈 때 잡는 게 핵심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잡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삼성전자도 지금보다 좀 눌려갈 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방산이 이제 3점이었고요. 그쵸. 어떤 섹터 볼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도 6월 달에 꼭 봐야 될. 어. 그러니까 지금은 주목받고 있지 않은데 네.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사실 이럴 때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럴 네. 때 사야 될 별표 지금 3개지만 네. 올해 좀 6월 말 정도 가면 한 4개, 5개가 될 만한 늘어날. 네. 또 그 히든 또 어. 섹터를 갖고 왔는데 어떤 바로 거요? 재건 관련주입니다. 재건 관련주요? 그렇죠. 오. 인프라 재건 네. 관련주인데요. 네. 자, 재건 관련주들을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는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주목을 받는 섹터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올라서 자동차 정도는 좀 관심을 그러니까요. 갖고 있는데 네. 재건 뭐 이거 뭐 아직 전쟁 중인데 뭐 재건주를 좀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 근데 재건주에서 지금 대장급인 네. 두산 밥캣을 보시면 또 이 얘기는 달라집니다. 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외국인의 수급을 지금 따라가야 된다. 외국인이 뭘 사는지를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두산 밥캣이 올해 연초가 35,000원인데 지금 5만
7,000원까지 와 있어요. 이게 지금 범쌤이 방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재건에서 두산 밥갭도 공통점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가 모르게 조용하게 계속 사면서 주가가 유명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상한가 가고 막 20% 가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건 없고. 없는데 조용히 꾸준히. 조용히 네. 꾸준인데 네. 이게 우리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솔직히 가장 원하는 종목들이에요. 그쵸. 이렇게 꾸준히 가는 거. 이거 급등락 심하면 이게 네. 변동성에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하루에 급등은 없다 하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좀 중장기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들을 원하는데 그쵸. 지금 시장 자체가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물론 작년, 재작년은 시장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갈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지만 네. 올해는 다를 것이다. 오.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참 두산 밥켓을 제가 재건 관련주로서 탑픽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외국인들이 좀 얼마 사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자,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네. 2,200억을 샀어요, 지금. 두산 오. 밥켓을.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았어요. 아, 외국인이 이렇게 꾸준히 사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지금 삼성전자한테도 배웠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때도 좀 겪었고 지금 두산 밥켓도 겪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두산 밥켓이 오. 대표적으로 이제 포크레인 만드는 그쵸, 그런 회사잖아요. 굴착기 만드는 회사예요. 굴착기. 네. 최근 이슈가 붙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수출하는 부분 아니면 그런 중동 쪽에서 또 이제 뭐 좀 네옴시티라든지 네. 이런 쪽에 좀 어.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데 제가 왜 6월 달을 많이 보냐면 6월 21일에 영국에서 엄청 크게 전 세계 각국 정상을 모아놓고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합니다. 오. 6월 21일에요. 그러면 그때 분명 얘기가 나오겠죠. 한국 그런 얘기 이제 산업 쪽에서 얘기 나온 부분은 한 10년 동안 1,20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무너진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교량이라든지 다시 복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두산 밥켓인데 저는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최근에 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수급을 붙고 있는 게 HD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오. 이 종목을 한번 눈여겨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아직은 크게 올라가지 않은 종목인데 최근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것도 많이 사네요. 1,500억 가량 샀어요. 지금 분명히 주목을 받는 섹터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면 인기가 없어요. 다들 오. 지금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렇게 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우리 연초 오. 대비해서 아직 한 10% 내외 정도밖에 올라간 것 같지 않거든요. 네. 8,000원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 관련주에서는 대형주는 아마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아마 두산 밥켓에 이어서 오. 대장주가 좀 될 것 같고 네. 자, 우리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대형주를 좀 관심 있게 안 보시는 분들은 네. 또 중소형주에서 이렇게 탄력적인 종목들을 보고 계실 텐데 네. 최근 들어서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삼부 토건이라는 삼부토건. 종목이 네. 가장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붙어서 가장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오, 보여지는데 네. 결국 근데 이 종목은 하루에 막 떨어지면 막 10% 내외도 그러니까 변동성이 급등락이 있고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막 큰 비중으로 이렇게 관심을 보기 좀 어렵고 네. 만약에 이 종목이 막 1,800원 내외로 좀 밀려간다 그러면 관심 있게 저는 오히려 1,900원대까지 오면 좀 네. 그래도 오히려 관심 있게 봐도 될 만한 그런 종목으로서 오, 네. 중소형주는 또 삼부 토건까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오. 언제라고요? 6월 21일 네, 거기에 네. 있고 네. 지금은 이제 별표 3개를 주지만 네. 지금 이제 6월 초잖아요. 이제 중반부 넘어갈 때는 이제 재건 이슈가 계속 붙을 겁니다. 네. 그래서 선침의 관점으로서 지금 아직은 곽강받고 있지 않지만 관심 있게 봐야 될 네. 업종으로서 재건 관련주 이렇게 업종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수급 분석 섹터 점수표를 주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분석해본 섹터는 재건 관련주였었습니다. 지금은 재건 관련주가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재건 관련주를 봐야 하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게 외국인들은 조용히 두산 밥켓 같은 종목들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HD 현대인프라코어나 삼부토건 같은 종목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재건 관련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수급 분석 섹터 점수표에서 재건 관련주는 별 3개를 주셨습니다. 다음 섹터 한번 볼까요? 다음 섹터는 이제 별표 4개, 오. 4개면서 이제 네. 제가 올해 하반기까지 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섹터 중에 오. 하나죠. 어떤 섹터요? 대충 눈치채실 네. 것 같은데요. 오, 이거는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응. 바로 자동차 섹터. 자동차. 자동차 항상 섹터. 계속 자동차 좋아하는 그쵸. 섹터예요. 자동차 네. 섹터를 참 좋아하죠. 네. 근데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실적 1위가 현대차고 그러니까. 2위가 기아차인데 기아차, 네. 대한민국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이 현대차, 기아차인데 네. 그럼 누굴 빼놓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지금 실적이 하반기까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섹터가 자동차고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들이 아까 1위, 2위가 네.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인데 네. 3위가 현대차예요. 현대차, 그리고 5위가 또 기아차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급도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기아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기아차가 지금 이제 가다가 지금 눌렸다 가는 흐름인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박스권 자리 잡고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다. 대형주에서는 기아차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에서는 항상 저는 이제 탑3 종목 안에서 또 항상 명신산업도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명신산업을 만약에 좀 들고 있거나 아니면 명신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추세가 이어지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좋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중소형주에서는 탄력적인 결국 이제 신고가 종목은 이제 성우하이텍 정도가 있는데 네. 뭐 저는 뭐 좀 기아차 움직이면 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짧게 보도록 자동차 하겠습니다. 관련주는 네. 별 4개 4점이었습니다. 항상 좀 주목을 하신 섹터고요. 네. 다음 섹터 한번 더 볼까요? 자, 다음 섹터는 지금 확실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긴 하지만 네. 하반기 갈수록 더 기대가 되는 지금도 기대가 되긴 하는데 지금도 더 잘 갈 것 같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섹터긴 해요. 어떤 섹터인가요? 바로 로봇 섹터입니다. 너무 예.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결국 네.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 그쵸. 너무 많이 갔었고 올해 또 1월 달에 또 로봇 업종들이 좀 많이 네. 움직였고 그리고 코스닥에 대부분 많아요. 그러면은 로봇 섹터 지금 별 5개 주신 거예요? 아니요, 별 5개는 아닌데. 몇 점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형주가 로봇주들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종목 많지 네, 않아요. 네. 왜냐하면 대형주는 없기 때문에. 근데 하반기에 왜 좋게 보냐면 두산 로보틱스라는 네. 하반기 10월에서 12월 상장 예정이에요. 그쵸.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큰 아마 그 공보가 될 것 같거든요. 오, 그래서 네. 하반기에 이게 로봇 테마가 한 번 더 열풍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업종들 흐름을 본다고 하면 오늘 이제 급등 기업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SPG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전 반도체는 지금 별 3개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로봇이. 왜요? 왜 그러냐면 5개일 줄 알았는데. 네, 외국인 네. 수급이 약해요. 외국인 수급이 좀 약하고 네.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고 네. 뭐 아까 뭐 반도체라 이런 거는 이유는 있어요. 외국인 수급도 잘 수급이 들어오고 가든지 실적이 좋든지. 근데 로봇은 실적도 조금 부족하고요. 그런데 네. 차트가 지금 너무 좋고 거래량이 좀 많이 붙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네. 재료 측면에서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이제 산업 로봇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뭐 자동차 조립하거나 아니면 뭐 IT에서 네. 그런데 요즘에 또 막 인건비 막 올라가고 그 식당에서 그쵸. 네, 서빙 그러니까 로봇 같은 거. 커피도 막 로봇이 막 만들고. 들고 오고 그 닭도 요즘에 로봇이 튀기더라고요. 그렇죠? 닭도 이제 요즘에 네. 진짜 치킨집에서 다 네. 로봇이 튀겨요. 튀겨요? 요즘에. 네, 그리고 어허. 서빙도 요즘에 그 프랜차이즈 그 레스토랑 가면 네. 또 로봇이 또 서빙을 메뉴판도 하기도 갖다 하고 주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로봇의 산업이 생각보다 빠르게 흡수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대한민국 요즘 리포트를 얘기를 많이 보니까 네. 지금 또 대한민국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령화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령화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젊은 인력을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대체를 로봇이 로봇으로. 많이 대체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직 실적은 부족하지만 이런 SPG 이런 종목이 지금 월봉상에서 신고가란 말이죠. 근데 물론 네. 바닥에서 15,000원에서 벌써 3배 이상 2배 이상 올라갔는데 에이 뭐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갔는데 더 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지금 2차 전지, 네.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 이제 진짜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3-4배가 아니에요. 막 네. 10배, 20배까지 그러니까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하반기 정도에 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 주목은 SPG와 그리고 뭐 산업, 그 협동 로봇에서는 또 이제 뉴로메카, 현대 무벡스, 뭐 T 로보틱스 정도가 맞아요. 요즘에 가장 핫한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로봇주들이 있는데 정말 현대 로보틱스, 그러니까 현대와 또는 두산 또는 이제 삼성의 이런 대기업들이 관련된 로봇 기업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물론 지금 차트가 좋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로봇주들이 많이 곽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 이게 삼성과 그런 뭐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 누군지 정말 미래가 좋다고 하면 그런 로봇주들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막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네. 간략하게 로봇주들이 좀 분류를 해봤어요. 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명칭을 이제 범프로 이제 로봇 X 파일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관련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또 내일 또 주말 아니겠습니까? 아, 그죠? 이때 공부하기 또 좋은 시간이에요. 공부할 또 네. 이제 시간이 또 오기 때문에 또 이제 로봇 관련주 정리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또 로봇주들이 올라오기 전에 지금 이제 별표 3개지만 네. 하반기에 계속 이제 4개, 5개까지 올라가기 전에 미리 공부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료집 어떻게 봤는지 우리 앵커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섹터 분석의 1인자입니다. 범쌤이 6월에 그리고 하반기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섹터가 2개가 있었는데요. 바로 방산과 로봇 관련주였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방산 관련주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이미 고점이거든요. 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요. 아직 안 오른 방산주를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하고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대형주 여러분들이 뭐 삼성이나 현대, 두산 같은 대기업들의 협력 모멘텀이 있는 로봇 관련주를 선별해서 종목을 매수 매도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쌤이 준비한 게 바로 수급 분석 X파일인데요. 이번 주는 방산과 로봇 주요 종목을 총 정리를 한 파일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특히 여러분들이 삼성, 두산, 현대 같은 대규모 그리고 대기업의 협력 모멘텀이 있는 로봇 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방산, 로봇 이번 자료집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범쌤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방산과 로봇, 우리가 6월 시장 그리고 하반기 시장에 봐야 하는 이 관련된 종목들 쫙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파일로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강의실 입장하셔가지고 자료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과 함께 슈퍼맨 포트폴리오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갈게요. 방금 보신 것처럼 불금이 주식학원의 일타 강사쌤들이 6월 12일 월요일 오후 5시에 새로운 강의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일타 강사쌤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에 떠나실 예정이니까요. 6월 12일입니다. 월요일 오후 5시 많은 기대와 함께 여러분들 첫 방송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과 계속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섹터들 어떤 섹터들을 정리를 해야 하는지 한번 체크를 같이 해봤고 그동안 슈퍼맨 포트폴리오에 지금 천하장사쌤과 범쌤이 같이 종목을 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동안 저희한테 주셨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종목 5개 들어갔잖아요. 네, 5개 들어갔는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자,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 2위, 3위가 네. 다 엔터주더라고요. 아, JYP, 네. YG, SM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지금 5월 달까지.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아직 안 올라간 그런 엔터주에서 가장 유명한 종목을 제가 포트에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이제 바로 큐브 엔터거든요. 큐브,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JYP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JYP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계속 오늘도 올랐어요. 네.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큐브 엔터는 엔터주들이 가는데 왜 이 종목이 빠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악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게 우리 천하사님과 저랑은 이제 눌림목, 좀 종목이 빠질 때 들어가는 접근을 거를 하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이 권유해드리고 있는데 그쵸. 잘 기회가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요 부분대에서 우리 편입을 하셨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네. 편입을 했고 저는 충분히 이 종목은 23,000원 이상으로 오. 올라가면서 10% 이상 수익 구간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엔터주에 한 종목을 편입을 했고요. 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방산주 얘기를 하는데 그 LIG 넥스원 제가 말하고 나서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박스권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방산 이슈가 있면서 저는 흐름이 아직은 못해도 9만 원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포트에서 뺄 생각이 없어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떨어지면 더 오. 좋다라는 마인드로 네. LIG 넥스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역시 어떤 종목 볼까요? 자동차를 봐야 되겠죠. 자동차, 예, 네. 바로 이제 SL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SL은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방송 시작하자마자 방송을 봤던 게 제가 5월 달부터 자,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는데 이제 방송을 뒤늦게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그러니까요. 말이죠. 네. 그런데도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SL이 지금 이제 38,000원 아래에서 이런 37,000원 구간에서는 오히려 떨어질 때 분할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오. 말씀드리면서 네. 자동차 이제 곧 다시 올라갈 때 점핑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이제 SL을 설명을 드리겠고. 네. 자, 네 번째 종목인 이제 반도체 기업인 비슷한 이제 솔로엠을 솔로엠. 또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넣었죠? 자, 저번 주에서 이 종목도 결국 급등하기 전에 결국 이제 박스권일 때 눌림목일 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25,000원 미만에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았고 결국 이제 이 종목을 외국인들이 좀 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또 1월 달부터 또 기관과 외국인들이 또 엄청 담지 많이 않았겠습니까? 샀네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지 않았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포트에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텐데 저는 27,000원 이상 전까지는 계속 홀딩할 생각이다. 오,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이런 눌림목에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또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결국 외국인도 사는데 주가는 올라가지 않은 네. 그런 업종의 범프로가 주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런 업종들을 네. 계속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세방전지? 세방전지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세방전지도 이게 지금 2차 전지 업종에서 올라가지 않은 네. 그러니까 1차 전지, 2차 전지 같이 엮여져 있는 기업인데 네. 아직 올라가지 않은 박스권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결국 지금 구간 안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결국 2차 전지는 이 세방전지를 포함해서 네. 결국 안 올라간 5종목 이렇게 다음 주도 한번 네. 노란톡에서 같이 피드백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 관련주 범쌤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세방전지까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계속 슈퍼맨 포트폴리오 안에 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님들이 어떻게 종목을 꾸려가시는지 한번 저희 수업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이 5개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전략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이런 전략들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 검색해 주시는 거 아시죠? 오픈 채팅방입니다.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그 두 쌤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넣고 계시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이 수급 완전 분석 엑스파일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6월 시장, 하반기 시장 범쌤이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 2가지입니다. 방산과 로봇 관련주인데요. 아직 안 오른 방산과 로봇 관련주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섹터 분석표에서 모두 별 5개 중에 3점을 받아간 이 방산과 로봇 관련주지만 앞으로 6월 중반 가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중소형주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집 오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같은 노란톡 슈퍼맨 포트 들어오시면 자료집 수업 끝나고 범쌤이 직접 올려주신다고요.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수업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슈퍼맨 포트폴리오 범쌤과 함께했고요. 범쌤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슈퍼맨 포트폴리오였습니다. 1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